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에 의해 기각되면서 159명이나 숨진 이태원 참사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공직자는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등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법으로는 살아났지만 과연 이상민 장관은 책임이 없을까요? 이제 이 정부에서는 자기에 의한 불법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이란 말은 듣기 힘들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거야의 무리수였다라고 비난합니다만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몇 달간 보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한 것 같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제 유가족과 국민들은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예, 수요일은 김정자매 철인 형제 모시는 날입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신인규 변호사 안경 바꾸셨나요? 바꿨어요? 아, 원래 안경이 이제 두 개가 있어서 네. 네, 아마 그래서 또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안경 진짜- 바꾼 것도 알아주시고. 진짜 예리하시네요. 저희 가족 같습니다. 가족분이시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네. 김유정 의원 브로치가 달라졌다 뭐 이런 거는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예,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정치본색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원 속에 스픽스 구독자 50만 명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5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50만 구독자 달성 날짜 알아맞추기. 어제 오후 6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시간 현재 모두 309명이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8월 8일 예상해 봅니다. 본방 놓치면 유튜브로 꼭 보게 됩니다. 암울한 세상에 등불 같은 스픽스가 되길. 8월 11일 50만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27일 100만 돌파 갑니다. 이렇게 100만까지 예상을 해주셨고요. 9월 23일 50만 응원합니다. 너무 늦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정권이 바뀐 이후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스픽스 정치본색이라는 상식적인 방송이 있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입니다. 7월 30일 무조건 달성합니다. 이분은 약간 좀 급하신 분 같고요. 예, 다양하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8월 14일 스픽스 구독자 50만 달성 예상해 봅니다만 제 예상이 빗나가고 더 이른 시일에 50만 구독자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상품보다는 50만 달성에 더 뜻이 있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49만 명이 될 때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등 한 분에게는 베트남 여행 상품권 드립니다. 89만 9천 원짜리 가성비 럭셔리 베트남 여행 상품권 드리고요. 20명에게는 광화문 살롱의 베이커리 세트, 선물 세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등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정답자 가운데 맨 먼저 맞추신 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쭉쭉쭉 봤는데 49만 됐을 때 맞추신 분이 가장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봐서 맨 처음에
예상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을 1등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20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했는데 혹시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아이디어의 보고 김유정 의원. 특별할 건 없고요. 저는 그냥 8월 8일이 어느덧 입추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8월 10날이 말복이고요. 예. 그래서 입추 기념으로 조금 달성을 입추 기념. 했으면 좋겠다. 예. 계절이 바뀌는 그 기점이잖아요. 여전히 덥지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8월 8일 그날 됐으면 좋겠네요. 네. 팔팔하게. 네. 예, 팔팔한 정어리 때에 힘을 보여주시고 저도 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는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접수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유튜브 댓글 달 때는 닉네임이 뜨는데 거기에는 닉네임이 안 뜨고 뭐 유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길래 알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제작진께 물어봤더니요. 제작진은 그렇게 떠도 누가 했는지 닉네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날짜 보내주시고 혹시라도 찜찜하시면 나는 닉네임 뭘 쓰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강소영님 일하느라 매일 녹화방송만 보았는데 오늘부터 휴가라 본방 사수하고 댓글도 남겨봅니다. 일주일간 본방 사수할 수 있어 기쁘네요. 한 마리의 정어리로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는데 힘 보태봅니다. 감사합니다. 강소영님 휴가 잘 보내시고요. 휴가 기간에 밖에 나가실 때 바르시라고 제가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랑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송형주님은 선크림 사셨는데 선크림 사고 아들 24일 논산훈련소. 아이고 그러셨군요. 훈련소에서는 요즘에 훈련소에서도 선크림 바를 수 있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예비군 훈련이 또 잡혀 있는데 저도 예. 갈 때 이렇게 꼭 바르고 갑니다. 장시간 햇빛에 노출이 돼서 이제 또 그렇죠. 산을 한번 타야 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논산훈련소 얘기하는데 이야기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송형중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예비군입니다. 이게 자 송형주님 선크림 아들 훈련 받다가 떨어지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원래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저 혼자는 한마디뿐이지만 스픽스의 백운기님이 한마디는 100만 정어리의 100만 마디가 됩니다. 티끌이지만 100만 마디의 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하겠습니다. 홍창표님 개인 택시 하는데 오늘 차량 고장으로 생방송 시청 중입니다. 운기 형님 파이팅입니다. 상식 있는 방송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차 빨리 고치셔가지고 방송 끝나면 얼른 운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옆에 나가죠. 스픽스몰 오픈을 했습니다. 그동안 글래머 선크림 아이크림 선크림 세트 저희가 2+2 많이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또 이것도 뭐 팔고 싶다 저것도 팔고 싶다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스픽스몰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스픽스몰에서 팔리는 상품들 저희들이 좋은 곳에 쓰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6,600명인데요. 벌써 11시 되기도 전에 오늘 2만 명 돌파 예상합니다. 오늘 동접자 2만 1,000명 달성을 향해 화이팅. 이은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기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한 분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파면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탄핵안 발의하고 처리할 당시의 여론은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죠. 오늘 네 분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판결과 관련된 헌법재판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중밀집 사고의 위험성이나 참사 당일 신고 전화 등 위험 징후를 행정안전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난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만 기초하여 피해 상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 지휘소 도착까지 약 85분에서 105분이라는 기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하여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습니다. 구인의 재판관 전원이 기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예, 이렇게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은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된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으니까 법률가들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장유미 변호사는 네. 현재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쉽습니다. 일단 이게 선례가 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기본적으로 헌법은 법 위의 법입니다. 여러 정황들, 정치적인 요소들, 국민들의 안위와 관련해서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쉽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들만큼 관련된 기록과 항변 내용, 오간 변소의 내용을 살펴본 주체는 없겠죠. 일단 겸허히 새기지만 이 문구가 저는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이 가족분들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유족분들 실신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라디오에서 한 유족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국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를 물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 탄핵까지 오게 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했어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4명이 위반 사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주 실언을 했거든요. 뭐 가도 어떻게 바뀌지 못했을까 등등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탄핵을 이끌어온 민주당 야당을 향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뇨. 이게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던 집권 여당이 국민들께, 유족들에게, 야당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개전의 여지가 보일까라고 기대 아닌 기대로 이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데 번번이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히는 느낌입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었다면 인용 결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제가 재판관이라면 인용했을 겁니다. 헌법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참사 과정 중에서 그런 거를 헤아리는 게 헌법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쪼양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헌법재판소 저분들 모두 역사에 꼭 기록돼서 10번, 100번이라도 다시 되짚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한번 그래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역사의 죄인인가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고 침착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참사 이후 이 장관의 잘못된 발언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국가공무원법 63조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법 위반 또는 이런 정도의 잘못 부적절한 발언이
현행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요. 잘못이 없다고 보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형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장윤미 변호사.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죄를 한 겁니다. 결정문에 남긴 거예요. 법 위반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해서 있었다고. 정정미 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참사의 책임을 화피하는데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게 어떻게 떳떳하다고 지금 단순히 결론만이 기각이 됐다라고 정치 쟁점화해서 공세를 퍼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궁금한 게요. 지금 정정미 재판관이라든지 또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참 잘못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왜 그걸 기각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5대4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전원일치.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상민 장관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분노했던 것이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법률 의견을 한번 그 로펌에 의뢰를 해서 이게 탄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서부터 이제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크게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단순히 그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위반이 탄핵이 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 재난안전법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법인 거예요. 이 재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안전, 민방위든 모든 재난과 관련해서 먼저 사전 대비책을 세우고 사후적으로 사고가 나오면 수습해야 되는 가장 최정점에 지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서 어땠느냐.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긴급한 지시를 내리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봤다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도 이론의 여지는 없지만 다만 그 상황을 지엽적으로 봐서 이상민이란 사람에게 법률 위반이 있어 없어라고 봤을 때 재난안전법의 위반 사항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이게 어떻게 되면 좀 부차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발언을 하나하나 언제 무슨 말을 했고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라고 이 장관직 멋지게 때려치우고 싶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들도 문제를 삼았어요. 대단히 부적절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법률 위반이라고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장관직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헌재 판결 신영규 변호사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는 이상민 장관 지금도 거의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저는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보고요. 아마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어제도 뉴스에 화면에 나오던데 저도 바라보면서 정말 좀 피가 이렇게 거꾸로 솟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과연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도 더 큰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저 일단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는 이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기각을 예측했고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원일치가 저는 기각할 걸로 봤고요. 그 이유는 기존에도 탄핵이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는 이제 재판관의 정족수를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아마 당시에도 거의 전원일치 기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를 탄핵시키고 파면시키는 결정은 의견이 갈려가지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전원일치로 가지 않으면 이게 탄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우리 법체계가 헌법과 법률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명백하게 중대한 법 위반, 그리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것을 탄핵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다시 한번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를 더 넘어가서 해야지만 인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가지 요건이 중요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에서는 이제 정치적 파산 상태였죠. 지지율이 5%가 나오고 전 국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 쓸 것도 없이 그냥 탄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이번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만약에 윤희근 경찰청장을 탄핵된 사항으로 넣었다 그러면 저는 내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이상민 장관은 감정적으로 가장 우리가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인 건 맞지만은 구체적인 의무가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 컨트롤 타워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정치적 책임 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탄핵으로 파면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경찰법에 보면은 경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무가 다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저는 만약에 윤희근 청장에 갖다가 넣었다 그러면은 아마 인용이 나왔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것을 탄핵으로 내보내기에는 지금 법 체계상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무능에 대해서는 탄핵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도 경제적 무능 이런 거 다 넣었거든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전 너무 무능하다 생각하고 전 지금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탄핵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나 여당에 대해서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거 탄핵 권한 남용한 것이나 그건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 매번 쓰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 남용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는데 지지 않았을 때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자연스러운 상권분리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냈는데요. 방금 시린기 변호사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저 뻔뻔한 낯짝 몇 달간 안 본 것만 해도 민주당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자, 아무튼 헌재가 이런 판단을 함으로써 이제 159명이나 희생된 그 이태원 참사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공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까? 그 피 같은, 그 꽃 같은 청춘들이?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거기에 간 사람 잘못입니까? 나라가 잘못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만 딱딱 책임을 묻는 것이 현대사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헌법소원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딱딱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은 그 회사 회장이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게 중대재해처벌법 아닙니까? 그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이 마음이 이럴진데 유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수단체들이 와가지고 이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긁었는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족 대표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선고 결정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렇게나 무정하고 무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허울뿐인 것입니까? 159명의 국민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제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참 무정하고 무심하다. 김유정 의원, 네. 정말 저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참사였는데
국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재의 판결을 뭐 되돌릴 방법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참담합니다. 이런 대참사에 그 주무장관조차 파면시키지 못하는 이게 나라냐. 정말 반민주적인 어떤 선례를 남긴 그런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꼬리 자르기로 들어갔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포함해서요. 6명 구속됐었는데 전부 다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중이죠.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조차 안 됐습니다. 윤희근 청장 나와서 뭐 노조 때려잡기에 열중하고 있죠. 특진시켜준다고 운운하면서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꽃 같은 젊은 청년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러면서 뭐 저출생 걱정합니까? 지금 일의 순서가 뭐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참담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요, 달면 떠들고 쓰면 침묵합니다. 어제도 곧바로 의견을 냈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탄핵소추권 남용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까지 이렇게까지 후한무치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 정권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수해 피해 본 국민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뭐 경찰, 소방 다 감사하고 수사하고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다 면죄부 받을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그래서 도무지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조차도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더라도 그 한 반반 정도의 이제 의견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쪽과 아니라는 쪽의 반반 정도 의견이라면은 그래도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원 일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제 또 쏙 들어간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상민 장관이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국가 운영이 법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 표현대로 따르면은 이 법적인 책임은 면한 거니까 폼나게 사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해 현장 달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쇼잉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모적 정쟁 멈추고 뭐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정말 그 얘기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지. 죄송하다는 말 하면서 그냥 차라리 수해 복구에 참여를 하던지 이렇게 했어야지. 본인이 이게 무슨 정쟁이었습니까? 이 국민의 희생 앞에서 정쟁이었습니까 이게? 유가족들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태원 특별법 제정해서 정말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묻고 감옥 보낼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철거 실장이 어쨌든 헌재 판결로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보전하게는 됐지만 책임을 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적인 책임, 그러니까 이런 뭐 법률적으로 뭐 헌법과 법률 위반했느냐 여부, 그 모든 책임이라는 게 법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적 책임도 있고 도의적 책임도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해당 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통상 그 면직이나 파면을 당해서 그다음에 법원에 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직 판정이 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직을 그만둡니다. 그 자리에서 명예롭게. 대부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검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 그 심재륜 고검장 같은 경우도 그 복직이 되고 바로 이제 그만두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유정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로 취해야 될 입장이 있다면 저는 당장 그만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재 판결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
그리고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다고 해서 나는 이제 장관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다시 복직했어. 봐, 민주당 니네가 정치적으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안 돼. 나는 이제 갈 거야.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어.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 국민들 보기에 너무 뻔뻔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가고 그 유가족들이 그 피 맺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장관 자리가 뭐라고 그러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민 장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준 것 아닙니다. 무죄 받은 것 아니거든요. 정쟁이라고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났는데 국가는 어디 있었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렇게 판결을 함으로써 우리 헌법 정신,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낮에 또 해질녘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갑자기 159명이나 세상을 떠났는데 정쟁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간 겁니까? 이상민 장관 어제 충남 청양군 호우 피해 현장부터 찾아서 현장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12구 참사 그리고 이번 수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과 이재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극심한 폭우로 인한 피해를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일단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저의 오랜 시간 공백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의원, 지금 이상민 장관 공백을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몇몇 보수 매체들이 공백이 컸다. 이상민 장관이 있었더라면 이런 호우 피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있었는데 왜 이태원 참사는 그렇게 했습니까? 미리 예방도 사후 대책도 또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못된 발언들도 왜 못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보수 언론들이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요. 더 질타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판결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 언론 매체들이 정치적 도의적 면죄부 아니니까 이제는 물러나라. 당신 말대로 폼나게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존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느꼈습니까? 그동안 어떤 공백기가 컸다는 건지 알 수 없고요. 본인도 본인의 존재감이 그렇게 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어떤 분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이상민 장관 몇 달 안 보고 살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고요. 한 5, 6개월 동안.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너도 나도 지금 뭐 엄청나게 이제 면죄부 받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이 정권은 국민의 이 희생에 대해서 아무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그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한심하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지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탄핵소추 이거 남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총리가 물러나든 장관이 물러나든 누군가는 한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지는 못할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추모 기간 보내면 안 된다. 위패도 영정 사진도 없이 이런 얘기 엄청나게 했었는데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정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탄핵소추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유족들이 원하는 바였고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였고 어쩌면 법에도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안 된 것이죠. 그거를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했다. 정치적으로 이거는 너네한테 불리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인기 변호사, 이상민 장관이 없어서 그 공백 때문에 피해가 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 간다고 호우 상황 달라지냐는 그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이상민 장관의 저 발언을 보면서 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혼자 열심히 하시고요. 저분은 보수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제가 참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 일이고요. 대통령이 해야 될 제1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생명이 16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알고 본인의 잘못들을 알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기본인데 지금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의 기본을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임명권이 있습니다. 임명권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 마음대로 망사하고 있죠. 망사. 그러면 좋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은 이제 다 앞으로 윤석열 세 글자에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그 점을 먼저 밝히겠고요. 지금 우리는 역대 최악의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맡기고 있다. 이보다 더 불안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 모든 책임 다 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원래 정치라는 게 대통령이 무한 책임지는 자리라서 그 집무실에다가 더 박스 스탑스 히어라는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그 명언을 갖다가 책상에 올려놨다 하는데 오늘부로 그 책상 위에서 그거 치우십시오. 그거 안 지킬 말을 못 들어 써놓습니까? 뭐 우리가 뭐 살 못 빼니까 맨날 다이어트 하자라고 써놓고 붙이고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못 지키는 말을 왜 써놓고 왜 국민들 앞에 선전하고 선동합니까? 전 무한 무책임이라는 거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세월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대응하면서 저는 망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탄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주무장관이라고 한 이주영 장관님은 해수부 장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사고가 나가지고 정치적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당시에 총리도, 정호원 총리도 수습하고 물러났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가 저는 국가의 책임 실패로는 동등해 보이는데 지금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 제가 이거 탄핵으로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역사로부터도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저는 뭐 이상민 장관 이제 오늘부터 뉴스에서 자주 뵙겠지만은 그 유족들이 느끼실 아픔 또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 보수의 몰지각한 사람들 전 이분들에 대해서도 결국 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재난에 대한 위험은 그들도 예외가 아니다. 전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힘을 모았던 사람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그때 윤석열을 찍는데 힘을 합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국민 앞에 사과한 처음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은기 변호사의 그 고백에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정부가 매사 이런 식입니다.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그렇게 물난리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로 가면서 대통령 간다고 상황이 달라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대통령실입니다. 문상을 와가지고 유가족들 그 앞에서 지하철도 내가 갔다고 해서 상황 바뀔 거 없다고 얘기했던 충북지사입니다. 국민들 경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상민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지구대 순찰차
열심히 돌아다니는 영상도 봤습니다. 안 놀고 있었어요, 장윤배 변호사. 엉뚱한 데가 있었지. 그렇죠. 지금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 작동하지 않는 데 있어서 참사가 빚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취사선택적으로 본인에게 마치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엄포를 놓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 정치 쟁점한 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문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요. 집권 세력이라면 위정자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제대로 담보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송구하다 말하는 게 이건 정치인의 도리를 넘어서 인간의 도리입니다. 유족들이 실신할 때까지 국가는 뭘 했습니까? 참사 현장에 국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해 현장에 왜 가지 않았냐, 왜 대비가 되지 않았냐 물으면 내가 가봤자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대통령부터 지사까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각자 도생해야 된다. 안전을,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우리 목숨, 생명, 자녀들의 안위, 스스로 건사해야 되는 나라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정말 해명이라는 것도 누더기식으로 취사선택식으로 하는데 이게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어떤 국민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유족 앞에서 북한을 운운하는 정말 극소수의 극렬분자들 말고 누가 이 정부에 박수를 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달라지십시오. 지금이라도 국민을 섬기시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존중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런 태도는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헌법 7조만 다시 한번 요거 상기해드리고 싶은데요. 헌법 7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정치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7조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 좋아하시고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헌법 다 배웠거든요.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 이러니까 더 괘씸한 겁니다.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국민 앞에 말씀하셔야 되고요. 다 지금 뭐 장미 변호사님도 태도가 달라지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셨지만 태도 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이 모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앞으로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 세 글자에 전 다 이제 전가될 것이다. 앞으로 그 책임을 다 져야만 할 것이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철근 실장, 판검사 출신들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상민 장관 판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인데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 감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법꾸라지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법꾸라지. 법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그 법에 그 피해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자고 완전 도사겠죠. 뭐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정치의 영역에 와 있잖아요. 정치고 행정의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로 있을 때 법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특히 이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뭐 이게 책임이 있냐 없냐는 그건 진짜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이분들은 정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 책임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강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판사, 검사 하던 시절에, 호시절에 잘 나가던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죄송한데 판사 검사로 전 책임 안 물었으면 좋겠는 게요. 당시에 이주영 장관도 판사 출신이고요. 정호원 총리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는 판검사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건 개인 윤석열과 이상민이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예.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판검사들한테 다들 헌법 배우고요. 헌법 잘 알고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판검사의 문제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장관은 5선을 했던 사람이고 정호원 총리도 다른 직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단련돼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은 그런 단련이나 훈련이 잘 안 됐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꾸라지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또 마침 두 변호사님 나오셔서 그 내용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 구속됐는데 그걸 놓고 그것도 반응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그 내용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이제 파면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자리에 붙어 있게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특별법을 지금 만들어서 처벌을 하려고 하지요, 김유정 의원? 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난리 법석이 났었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참사 나고 나서 그 추모 기간도 후닥닥 정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위패 없이 영정사진 없는 그런 그 공간을 분향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후닥닥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에서. 그러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유가족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했더니 이 정권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명단 공개는 폐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유가족의 동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유가족들이 모두가 원하는 이상민 파면에 대해서 헌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죠. 차제의 공식적인 사과를 한 번이라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사과 누구 입을 통해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때 유가족들이 모두가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원한다니까요. 이 부분을 간절히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참사가 규명되기를 바라고 또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통령실 꿈쩍도 안 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유족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폐륜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폐륜 저지르지 마시고 특별법 통과시켜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실 생각하지 말고요. 제대로 진실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임의 변호 혹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처벌하는 법은 만들 수 없나요? 아무리 그렇다고 그 유가족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 안 됩니까? 이런 게 전 법의 공백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정말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앞에서 무슨 투쟁이라고 했죠? 뭐 피자를 시켜 먹고 막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 이게 지금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아마 이제 발언으로 물속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이제 분식을 먹으면서 비율 부적절하게 해서 처벌은 받았거든요. 그 법원이 상당히 좋지 않게 꾸짖고 그랬긴 한데 이게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행위로 나왔을 때 이게 법의 공백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처벌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화, 정서, 정치적인 어떤 태도랄까요? 이런 게 용인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민주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폭력이거든요. 신은기 변호사 만약에 다음번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은 동물원으로 보낸다 뭐 이런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뭐 마음이야 저도 100번 1000번 공감은 합니다만은 물론 뭐 법 왜곡죄라든지 뭐 세계 그 다른 입법례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있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지금 가장 여기서 문제를 삼아야 될 부분은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이 지금 신상필벌, 그러니까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직사회가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옛말에도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졌고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한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승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다음에 아마 윤희근 경찰청장 교체할 때 아마 김강호 서울청장 같은 사람 또 경찰청장 임명해 줄까 봐 정말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위계질서나 신상필벌이라는 이런 조직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국민 앞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저렇게 봅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들 글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흑수저님, 이제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무섭습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 각자 도생,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킵시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미스타님, 이번 국가는 무엇 하나도 책임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시스템 문제입니까? 국가가 없는 거지요. 꾸꾸루님,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헌법개판소가 됐습니다. 쪼양님, 우리 아이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버스같이 많은 사람이 타는 대중교통 못 타고 새벽같이 일어나 2시간을 걸어가거나 늦잠이라도 자면 택시를 이용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후유증을 남겼는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거지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트라우마가 크겠습니까? 나나님, 언론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태원 참사 터졌을 때 개인정보 보호라는 정부의 물타기에 적극적으로 보도하지도 않았죠. 영정도 위패도 없는 것을 추모하러 다닌 대통령 칭송하기 바빴죠. 그때 언론들은 왜 그런 애도를 해야 하는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황금알님, 이상민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었다. 그냥 물러나라. 롱님, 제일 끔찍했던 건 이상민 인터뷰에서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눈꽃만큼도 반성 없고 국민 상대로 이겼다는 오만함. 이런 얘기도 했나 보죠. 장훈님, 국민이 탄핵했는데 헌재의 판단이 꼭 필요한가요? 그런 마음 드실만 합니다. 예. 국민들이 헌재 판결 어떻게 받아들일지 각자 생각들이 다 있으시겠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장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구속이 안 됐는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차라리 약 먹고 죽겠다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이번 판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왜 1년밖에 안 되지? 아니 조국 때는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인가 했는데 340몇 억인가를 했는데 1년밖에 안 되나?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기소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딱딱 형량을 내릴 텐데 왜 그랬을까요? 기소는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이 문제 맨 처음에 제기가 또 어떻게 됐는지 바로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번 다시 보실까요?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온 증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장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9분이 30억을 피해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은폐의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라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피해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 문제예요. 장모 문제가 아니라. 장모님이 그 부인의 친구인 김모 씨와 짜고 잔고증명,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증명서를 뗀 겁니다. 왜 주범인 장모는 구속이 안 돼 있느냐? 왜 버젓이 활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 장모께서 2012년도부터 내 사위가 윤석열 고위 검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잔고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관련 여부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저 문제를 국감장에서 제기했다는 거 참 지금 생각하면은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요, 장윤배 변호사, 지금 최은순 씨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맞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사기 아닌가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들 다 팩트예요. 왜 수사 안 하냐?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은순 씨는 돈을 여태까지 어떻게 벌어왔냐면요. 정대택 씨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동업자가 등장을 해요. 돈이 많이 물리죠. 그러면 아주 최소한의 돈을 넣습니다. 나머지는 대출을 일으키고 뭐 해요. 그리고 나중에 동업자랑은 당연히 동업약정이니까 돈을 나누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줘버립니다. 약정서가 있어도 그래요. 위증을 교사하고 그랬죠. 그 뭐 법무사가 사실상 뭐 밝히기도 했는데 그건 뭐 정대태 씨와의 문제니까. 이 건으로도 안모 씨라는 동업자가 이 도촌동 땅 일대를 공매로 사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동업자로 처음엔 잘 지냅니다. 자기의 돈은 굉장히 조금만 넣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그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었어요. 순식간에 앉아서 돈을 법니다. 이런 패턴으로 돈을 축적해 왔는데 안모 씨랑 사이가 틀어져요. 안모 씨를 본인이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에서 그러니까 안모 씨가 나한테 사기를 쳤다. 왜냐면 빌려준 돈을 안 갚기 시작하거든요. 그 재판에서 본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서를 하고 최은순 씨가 증언을 해요. 아, 이거 잔고 위조한 사실 있죠? 예, 위조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한 증거입니다. 선서를 하고 한 증언만큼 증명력이 높은 건 없거든요. 검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등 떠밀리듯이 수사했죠. 뭘로만 수사했냐? 지금 짚어주신 대로 사기로는 뺐어요. 왜냐면요, 이걸 단순히 위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저희가 해보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왜 문서 위조를 했냐면요, 대출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4차례에 걸쳐서 300억 원이 넘는 통장 잔고. 이때도 등장하는 게 신한저축은행입니다. 신한저축은행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 전시 기획할 때 지속적으로 후원했어요. 거기가 사무실에 있던 것도 뭔가 좀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코바나 컨텐츠에 이름을 올린 인사가 위조해 줍니다. 김건희 여사 몰랐다고 할지 의문인데요. 그걸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최은순이라는 변수를 빼고 보면요, 검찰은 이 사건을 사문서 위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기소했어야 됩니다. 그게 처벌도 액수나 이런 죄질을 봤을 때 훨씬 높거든요. 사기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기소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형소법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대출만 일으켰나요? 대범하게도 이 사업이 한 번 또 틀어지거든요. 계약금이 물리게 된 거예요. 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사업이 틀어졌거든요. 그런 계약금 몰취 규정에 있어서 상대방이 계약금을 가져갑니다. 그 돈을 찾겠다고 소송을 해요. 최은순 씨가. 그러면서 나 이 사업 내가 재력이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야. 이거 계속 할 수 있었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100억 통장 잔고 위조한 걸 법원에 증거로 냅니다. 물론 그 사건에선 패소는 하긴 했는데요. 이거는요, 사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다 못해 아주 무시하고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의 뒷배가 대단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죄가 1년이었으니 국민들이 지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첨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소송 사기라는 것은요, 그 특경법이 적용이 돼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50억 이상일 경우에 이거 이제 100억 이상의 잔고 증명 위조한 걸 제출해서 50억 이상이거든요.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기본 형량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구속 1년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축소 기소했다라는 거, 마치 이제 검찰 가족의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봐주기 수사한 거로 이건 볼 수밖에 없고, 전 나중에도 이거 수사한 검사들까지도 전 이거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전 수사 한번 해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작을 너무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신정아 학력 위조 그 수사하신 분이고 조국 표창장으로 사실 뜨신 분 아닙니까? 위조 그러면 이분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래시는 분인데, 김건희 여사 학력 경력 위조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죠.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장모는 또 잔고를 위조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양평에 있는 도로까지도 노선을 지금 바꾼다. 이 도로 조작에 지금 의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신정아 씨나 조국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보였던 그 정의감을 본인 가족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최은순 장모에 대한 부분도 이 잔고증명 위조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까 뭐 재산 증식 과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거의 졸부 수준이거든요. 졸부. 저는 최은순 장모에 대한 부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고, 이것은 검사 사위를 본 최은순 장모가 이 수사 과정까지도 이건 영향력을 행사인지 여부까지 전 좀 따져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검찰의 잣대가 반듯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유정 의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표창장 위조하고 잔고증명 위조하고 어떤 게 더 나쁜 죄 같습니까?
그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거는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서 그 위조된 잔고증명서까지를 낸 사건이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위조된 증명서를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법정 구속되고 나면 국민께 정말 머리 숙여서 사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침묵하고 있고 본인들이 조금 유리하다 싶으면 나와서 다들 또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정말 이거는 이런 못된 버릇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아직도 4년이 남았어 이랬는데 3년 9개월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총선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좋든 싫든 레임덕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그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이런 꼴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가야 되는 건지는 참 한심한 마음입니다만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사과할 부분은 빨리 사과하고 이 장모 건뿐이겠습니까? 사과할 일이. 제발 그렇게 해야지 이 무사히 지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권 탈나고 국민은 더욱 불행해진다. 왜 대통령 됐는지 한번 되돌아봐야죠. 김철근 실장, 오죽하면 재판부가 좀 그 축소 기소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그 제대로 기소를 안 한 거 아니냐. 검찰에 대한 질타죠. 근데 제가 요즘 쭉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대체로 우리나라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4년 차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부적 고발도 나오고 뭐 폭로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1년 차인데 꼭 윤석열 정부 4년 차 같은 느낌? 이런 거예요. 장모가 구속이 되고 대통령 영부인 여사죠. 여사가 그 고가의 그 명품을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다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부자가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이 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조 현상이 2015년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뭐 민주당 의원이 돼 있습니다만 조홍천 당시 비서관과 박관천 당시에 그 행정관이었죠. 이분들이 하던 얘기들이 쭉 있었어요. 그때 권력순위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당시에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다. 이런 얘기까지 시중에 돌 정도였었는데 지금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경고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했다면 아마 탄핵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뭉개고 아니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경고등이 나는 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년 차도 아니고 단 1년 차에 이런 경고등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정말 겸허하게 모든 걸 다시 살펴야 돼요. 그리고 검찰 출신이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어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관리 통제 뭐 이런 기능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있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굳이 민정수석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에서 폐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정수석실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는 친인척 관리입니다. 친인척에 대한 그 내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기능이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럼 완전히 활보하는 겁니다. 활개치고 다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또 하나, 특별감찰관제도 지금 그 제도는 있으나 임명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조용한 내조를 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 과거 영부인들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2부속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제2부속실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과 인사를 배정하고 투명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2부속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의 예산과 대통령실의 예산과 인사를 여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앞에 세우고 결국은 그 예산과 인원으로 여사가 활동하는 것은 명백히 보면 이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이거 다 빨리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도 또 이럴 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때는 또 뭐 반국가 세력이 어떻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또 구체적으로 킬러 문항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과묵한 대통령도 아닌데 정말로 국민들이 이런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들어보고 싶을 때는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나왔죠. 그때 또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했는데 최은수 씨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병민 최고위원은요.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 아내 일도 아니고 장모에 관한 일로 2013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교 변호사,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아유, 관련이 없을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제가 다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 검찰 출신의 정치 경력이 전무한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뽑고 나서 지금 그 후과를 다 지금 누리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저도 이제 아까 그 김철구 시장의 말씀에 참 동의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정말 기회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 정부는 정말로 큰 막을 수 없는 사단을 저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조차도요. 정권 초기에 사촌 처형 사기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감옥 보냈어요. 사촌 처형이 가깝습니까? 장모가 가깝습니까, 여러분? MB 시즌 2라면서요. 이거는 뭐 비교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이 장모에 본인이 또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10원도 피해준 사실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했고 사기죄 적용 안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장모는 법정에서 나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약 먹고 죽겠다고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요? 또 국민들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합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라도 했잖아요, 김철구 실장.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장인의 그 친북 활동 관련해서 뭐 나온 얘기인데요. 국민들에게 밝혀야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경제 공동체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럼 그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경제 공동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도리. 만약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거 차곡차곡 다 쌓입니다. 8개월 남았습니다. 선거 때 이거 다 터진다고요. 장윤배 변호사,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면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병민 최고는요. 아마 이게 결혼 전의 일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들 동원해가지고요. 장모 문건을 만듭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국민들께 설명하지 않습니까? 실형 1년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상당히 꾸짖었습니다. 완전히 본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법과 제도와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이용했다라고까지 써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한마디 언급을 못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아까 장제원 의원 영상에서도 장제원 의원이 2018년도에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장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히 국민 앞에 저는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 안 한다고 국민들이 그거 사기 아니라고 믿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축소 기소해서 벌을 이만큼 받게 해준다고 그 죄가 어디로 가는 것 아닙니다. 이상민 장관께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긴 것 아닙니다. 책임이 면제된 것 아닙니다. 고개 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황금알님, 이상민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되었다. 그냥 물러나라. 일갈해 주셨는데 황금알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참 나라가 힘든데 야당이 좀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민주당 의원들 모시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인터뷰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올 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